자, 투데이 핫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유럽의 정치 경제 공동체죠. 유럽연합 EU가 위기에 처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 1월 EU를 탈퇴를 한 영국과의 갈등이 재점화가 되고 있고, 또 폴란드와 헝가리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자, 최유한 시사평론가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도록 하죠. 자, 최유한 평론가님 나와 계시죠? 예, 반갑습니다. 최유한입니다. 예, 바쁘게 지내시고 계시죠? 예, 뭐 요즘 시기가 시기인 만큼 예. 늘 바쁘지만 그러네요. 예. 좋습니다. 자, 일단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영국과 유럽연합 EU와의 갈등 문제부터 좀 먼저 짚어주시죠. 제 EU와 갈등 문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네. 지난번에 중국 얘기했고 일본 얘기했고요. 그렇죠. 유럽 갔다가 이제 미국까지 짚을지 모르겠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내부 정치 문제라든지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서 전 세계를 돌고 있는 겁니다. 예. 일단 현지 시간 12일 영국의 일간 파이낸셜 타임즈 등에 따르면 데이비드 프로스트 영국 브렉시트 담당 장관이 이야기하기를 EU가 브렉시트 협정을 수정하는데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는 분명 역사적 오판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영국이 EU에 대해서 막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EU의 브렉시트 협정 수정안이 나오는 것에 대한 선제 공격이다. 이런 해석이 먼저 나왔습니다. 아니, 근데 이 영국이 이미 유럽연합을 탈퇴를 하지 않았습니까? 왜 여전히 갈등 중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영국이 EU를 탈퇴한 이유가 내가 내는 건 많은데 받는 건 쥐꼬리만 하다, 이렇게 영국이 판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내가 손해가 많은 것 같아서. 그렇죠. 예. 영국과 EU는 지난해 12월 진통 끝에 브렉시트 협정에 타결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갈등이 계속 되어 온 것은 영국령이지만 EU에 남은 북아일랜드, 예, 이 북아일랜드에 적용된 통관 그리고 검역 절차를 둘러싸고 EU와 영국 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하잖아요. 두 지역 간의 냉장육 등 식료품 통관이라든지 검역이 대폭 강화되면서 영국령인데도 북아일랜드는 EU에 적용을 받게 되니까 영국 대 EU의 이른바 소시지 전쟁이 촉발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소시지 전쟁은 뭡니까? 지난해 영국이 EU를 탈퇴하면서 EU 회원국의 아일랜드와 국경이 맞닿은 북아일랜드는 EU 단일 시장 남기로 한 것이 바로 화근이에요. 희한하죠. 영국령인데도, 그러니까 영국 입장에서 우리 땅인데도 EU에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북아일랜드에서 EU 회원국에 수출할 때는 통관, 관세, 서류 등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EU 회원국이 아닌, 근데 영국 본토인 여기와 교역할 때는 오히려 통관이나 검역 절차가 더 까다로워져서 어려워진 겁니다. 영국 본토에서는 북아일랜드로 소시지 등의 식료품을 제때 공급하는 데 차질이 생기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외신들이 소시지 전쟁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아니, 그러면 이미 EU는 탈퇴를 했지만은 영국의 요구 사항이 뭔가요, 지금? 영국의 요구 사항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북아일랜드에서 판매되는 영국 상품에 대해서 통관 검사를 면제해라. 영국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그렇죠. 내 땅에 내가 이거 주는 건데 이걸 왜 통관을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가 북아일랜드 관련 분쟁에 대한 유럽 사법 재판소 ECJ라고 하는데 이거의 결정권 철회, 그리고 독립적인 중재위원회 발족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데이비드 프로스트 영국 브렉시트 담당 장관은 북아일랜드 평화와 번영을 지키는 것은 영국의 책임이다. 왜? 자기네 땅이니까. 필요시 북아일랜드 협약 제16조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16조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EU와의 협약이 심각한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환경적 문제를 초래할 경우 협정 이행을 유예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에요. 그러니까 EU 집행위원회는 북아일랜드 내 영국 상품 통관 검사 면제에 대해서는 그 범위를 50% 이상으로 넓히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조항으로 인해서. 그렇죠. 왜냐하면은 사실 영국 땅인데 그걸
이게 참 애매해진 거죠. 50%까지는 인정한다. 타협의 가능성을 열어둔 겁니다. 뭐 타협의 가능성을 열어두었다고는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뭐 어려운 고비가 남아 있다고요? 이게 이제 관건은 북아일랜드 문제와 관련돼서 유럽 사법재판소는 개입하지 말라라는 영국 요구에 대한 EU가 수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 가장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분쟁 조정에서 유럽 사법재판소 대신 독립적 별도 기구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영국은 주장했는데 예. 이것을 EU법에 위반을 들어서 그 EU 측이 영국에 대해서 벌금을 부과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EU 입장에서는 이 EU를 전체를 단일시장 법규를 해석하는 최상위 기관이 유럽사법재판소인데 요거를 배제한다라는 것은 EU의 전체 정통성을 흔드는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죠. 예, 전체 협정을 흔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결사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 소시지 전쟁 아까 말씀하셨는데 소시지 말고 뭐 다른 사항에 대한 문제도 혹시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거 물고기입니다. 물고기는 뭐예요? 그 물에서 잡는 고기가 물고기죠. 그렇죠. 네. 영국과 EU 간에 이것도 갈등이 촉발됐는데 지난 5월에 영국 수역에서 주어권을 두고 영국과 프랑스 간에 새로운 긴장 국면이 조성이 됐어요. 이 브렉시트 이전에 영국은 이제 그러니까 영국과 프랑스 해협에 저지섬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 인근에 배타적 경제 수역 EEG나 자국 영해에서 유럽 선박들의 조업을 영국이 허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배타적 경제 수역 조금 설명만 드리자면 영해라는 것은 우리가 사는 집 아니고요. 배타적 경제 수역은 집 마당이에요. 그 공회는 대문 밖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배타적 경제 수역은 집 마당. 예. 네, 마당. 근데 이제 이게 이 영국 인근에 이렇게 물고기 잘 잡히니까 저지서 인근 이지 그러니까 집 마당에 다른 나라 배들이 와가지고 그거 잡아갔거든요. 뭐 허용을 했어요. 그런데 브렉시트 이후에 영국과 EU가 체결한 협력협정에도 전통적으로 지금까지 계속 근해에서 어업 활동해온 EU 선박들에 대해서는 2026년까지 조업 허가권을 내준 내용이 이미 체결이 돼 있는데 올해 프랑스의 작은 소형 어선들이 영국 영해 조업 신청을 했는데 47건 중에 12건밖에 못 받았다는 거죠. 영국이 안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과 다르게 지금 허가권을 내주고 있네요. 이걸 또. 예, 맞습니다. 프랑스 어선들이 저지섬 인근의 배타적 경제수요 조업 활동도 75건이나 반려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랑스는 이거 예전하고 달라져 버리니까 이거 브렉시트 협정 지키지 않았잖아 라고 반발하고 있고 영국이 협정에 명시되지 않은 새로운 조건을 계속 제시하면서 조업 허가를 쉽게 내주지 않으니까 또 조업 활동할 수 있는 그것도 마음대로 제한하니까 뿔이 단단히 난 거죠. 아니 그러면 프랑스가 이제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 프랑스 성격을 우리 알잖아요. 그렇죠. 여기 불같죠. 예? 어떡합니까 이거? 여기 클레망 본 프랑스 외교부 유럽 담당 장관이 너네 다 자꾸 이러면 저지섬에 대한 프랑스 전력 공급량 줄일 수 있어?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전력이 또 여기 또 뭐 관련이 있나요 이거? 이 저지섬은 전력의 95% 프랑스로부터 수입하거든요. 그래서 프랑스가 지금 벨기에, 이탈리아, 스페인 등 EU의 14개 나라의 서명을 받아서 영국이 브렉시트 협정 위반하고 조업 허가를 축소해왔다. 이런 규탄하는 성명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발표됐나? 제가 요거까지 확인을 못했어요. 일단은 수산업이 근데 이게 웃기는 게 영국과 프랑스의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영국은 0.1%, 프랑스는 0.06%로 굉장히 작아요. 그러니까 수산업이? 예. 영국과 프랑스 이 사이에 수산업이 각 나라에 차지하는 비중이 0.1, 0.66으로 굉장히 작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이 이거 영국과 프랑스 대 영국 이 한판 싸움, 이 자존심 싸움이거든요. 그렇네요. 그래서 이게 예전에 물고기 전쟁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영국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각각의 정권의
이득이 된다. 난 적어도 프랑스에 대해서 이렇게 싸우고 있어. 아니야, 난 적어도 영국에 대해서 이렇게 싸우고 있어. 라는 그 정권의 이득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정치 전문 매체들은 많이 분석하고 있죠. 뭐 기승전 마지막엔 꼭 이렇게 정권이에요. 꼭 그렇게 보면은. 예. 혹시 영국과 EU의 그 갈등에 관한 이런 뉴스에 정통한 전문가들의 목소리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전문가들은 그러니까 일단 현재 영국의 요구에 대해서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EU 유럽연합을 치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유럽연합 영향을 벗어나서 개별 국가로서의 주권을 극대화하는 조치다. 되게 어려운 용어 써가면서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영국이 어차피 떨어져 나왔으니까 EU와 경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EU와의 이제 결속력을 약화시키는 것이고 EU 내부의 결속력 약화시키는 것이고 영국의 자기 주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브렉시트 협정 수정안을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맞는 말이죠. 영국은 이제 EU와 더 이상 EU로부터 간섭받을 이유도 없고 경쟁하는 그렇죠. 관계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자, 사실 그러니까 유럽연합 EU와 갈등을 겪는 곳이 단순히 영국만은 또 아니라고 하던데요. 폴란드하고 헝가리에도 그렇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2004년도에 그 유럽연합에 가입을 하면서 유럽연합의 조약을 지키겠다고 서약하고 유럽연합의 정치 경제적 통합을 지지한다라고 약속했던 폴란드와 헝가리가 극우 정당이 집권하면서 유럽연합과 대립각을 세우는 거예요. 극우 포퓰리즘 정책을 펴는 폴란드와 헝가리가 성소수자 인권을 무시하고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며 언론을 탄압하는 등 EU가 요구한 민주적 가치를 훼손한다. 이렇게 언론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거든요. 폴란드부터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폴란드는 극우파 정당 이름이 되게 좋아요. 법과 정의당이에요. 법과 정의당. 예. 근데 극우파 정당이에요. 법정당이네요. 2015년 총선에서 승리해서 집권한 데 2019년도 재집권에 성공을 했습니다. 최근 폴란드 이 법과 정의당이 2018년부터 하원이 법관을 인선하는 위원회의 위원을 지명한 정책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삼권 분립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의회가 사법부를 잡아먹는 거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여당이 주도하는 하원이 사법부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길을 터주기 때문에 사법부 독립, 법치주의,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이런 비판이 제기된 거죠. 유럽 사법재판소는 이 폴란드 정부의 이 정책이 EU법 위반했다. 이게 명확하지 않았습니까? 이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가 7월 이제 유럽 사법재판소 결정과 폴란드 헌법 중 어느 것이 상위법인지 가린다라고 하면서 폴란드 헌재에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래서 폴란드 헌재가 유럽연합의 법조항은 폴란드 헌법에 어긋난다라고 하면서 그래요? 예, 폴란드 헌재가 이게 손을 들어준 거예요. 폴란드에 손을 들어준 거잖아요. 그렇죠. 자국에. 그렇죠. 폴란드의 우파당이 집권한 이 법과 정의당이 그동안 판사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사법개혁을 추진했습니다. 판사들을 통제한다고요. 참 유럽연합과 갈등을 빚은 바 있는데 이제 EU는 사법부에 남아있는 옛 공산주의 영향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사법개혁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유럽연합 그거 아니죠. 이게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조처로 유럽연합 법률과 규범에 어긋난다. 계속 철회 요청해왔는데 이게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런 분위기라면 폴란드가 유럽연합의 말을 그냥 안 듣겠다. EU를 떠나겠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사법개혁 문제뿐만 아니라 언론자유 문제, 동성애 등 성소수자 권리 같은 여러 문제 가지고도 유럽연합과 갈등을 겪었고요. 장기적으로 폴란드의 유럽연합 회원국 지위를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 자체의 안정성에도 충격을 줄 수 있다. 그렇죠. 그런데도 폴란드 정부는 이번 판결에 불구하고 그 EU 탈퇴에 대해서는
이 이름을 또 폴렉시트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폴렉시트 계획은 없다라고 선을 긋고 있는 이유가 폴란드 국민 대다수는 EU 잔류를 지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정권이 조금 이상하니까 지난 10일 폴란드 시민 10만 명이 복잡하네요. 거리로 나와서 막 시위 벌이고 막 그랬어요. 아이고 참. 한 8에서 10만 명 정도 모여서 EU 국기와 폴란드 국기 흔들면서 우리는 EU에 머문다. 전 폴란드 전역 100개 이상의 타운에서 이렇게 시위가 이어졌다라고 하니까 예, 지금 현재의 폴란드 정권과 민심이 좀 다른 거죠. 저 헝가리는 어떻습니까? 헝가리도 짧게 좀 말씀해 주시죠. 비슷해요. 비슷합니까? 헝가리도 예. 여기도 극우 성향의 집권당이 법안을 밀어붙이는데 여긴 진짜 더한 게 뭐냐면은 그 미성년자들의 해로운 영향을 받거나 도덕적 가치 혼란을 겪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 성소수자를 묘사하거나 성전환 수술 조장하는 등의 콘텐츠를 금지하는 법안을 물론 8살 이하에게 그런 거죠. 그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원래는 이게 그 법안이 아니라 소아 성애자들에 대한 처벌 강화를 목적으로 했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성소수자로 이게 묶으면 쟁점이 확 바뀌어버렸죠. 이유는 뭐냐면 헝가리에서 난민 반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면서 보수층이 확 묶여 있었는데 이 문제가 좀 잦아드니까 오르만 총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걸 갈라치기 하지 해가지고 이 문제를 들고 나온 거예요. 이게 연합이라는 게 이게 각 나라가 합쳐가지고 이게 뭘 이게 정한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은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EU로서는 폴란드하고 헝가리에게 이렇게 좀 뭐 제재를 가할 것 같기도 한데 마지막으로 뭐 제재 방안 같은 게 있을까요? 시간이 없으니까 뭐 이 두 나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다음에 기회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따로 없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영국이 회원 탈퇴에 따라서 이 강경 이제 이 폴란드 헝가리에 대해서 강경책하는 것을 이게 참 부담스러워하는 상황이고요. 심지어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예산을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기금 승인을 통과시키는데 폴란드와 헝가리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는 바람에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만장일치제거든요. 근데 실무 준비를 다 마쳤는데 아니 근데 이렇게 반대하는 경우는 없었어요. 이유는 이 두 나라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EU에서 조건이 기금 지원 받으려면 EU 말 잘 들어야 돼. 그러니까 법치주의를 반드시 준수해야 돼. 이 얘기를 여기로부터 이제 벗어나려고 했던 것이고요. 여러 가지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고 우물에 침을 뱉은 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극우 성향의 이런 파시즘적인 그 행동을 하는 정권이 유럽연합에 딱 박혀 있으니까 그 EU의 원래의 통합 정신과 그 방향이 현재 흔들리고 있다. 네,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아까 그 폴란드 입법부가 사법부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그게 참 유럽 연합 입장뿐만이 아니라 세계의 눈높이에도 좀 신기하게 느껴지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참 복잡합니다, 유럽이. 자, 아무튼 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좀 듣고 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평론가님. 예, 감사합니다. 자, 최유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